안녕하십니까, 선수춘 병원입니다. 오늘은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추 후관절이라는 것은 구성이 몇 가지로 되는데요. 상부 척추의 하관절 돌기 관절면, 그리고 하부 척추의 척추경, 페디클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상관절 돌기 관절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실게요. 자세히 사진을 볼게요. 좀 이따가요. 또 이것은 윤활 관절이라고 해요. 척추인데도 불구하고 시노비얼 조인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무릎에 보면 관절이 있죠. 그리고 어깨에도 관절이 있고요. 이런 가동 관절과 유사하다고 하죠. 활액막으로 덮인 관절낭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윤활 관절이라고 하고, 당연히 무릎도 보면 연골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관절 연골로 덮여져 있다고 하네요. 정상적 후관절이죠. 이렇게 관절낭이 있으면 이렇게 활액막도 있고요, 연골도 있는, 마치 무릎이나 어깨, 팔꿈치 이렇게 보면 손가락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손가락 마디마디에 관절처럼 생겼다고 그러죠. 후관절은 관절낭 조직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로는 facet joint라고 하고요.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디스크 뒤에 이렇게 facet joint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관절이 손가락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자세히 좀 보면은 이렇게 joint cavity, 관절낭이 있고 관절막이 있는, 이렇게 보면 손가락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손가락처럼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후관절은 관절낭 조직이고,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여기가 많이 붓겠죠. 많이 붓고 여기가 삐긋삐긋하고 물소리도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염증도 생길 수 있다고 그러죠. 후관절 증후군은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정의부터. 만성요통의 10에서 15%가 후관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후관절의 이상 운동은 하부 요통 및 방사통이 생긴다고 해요. 정의를 알아보죠. 후관절에 맞물린 상태의 변화라고 정의를 하고요. 관절낭의 좁아짐 등에 의해서 관절 주변의 감각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무릎 관절이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죠? 그러면 관절염이 생기듯이 그리고 후관절도 좁아지니까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부위의 후관절 증후군이에요. 후관절에서 여기 압박이 되면, 좁아지게 되면요, 위에 부분은 좁죠? 여기는 상당히 넓어요. 이 공간은 여기는 좁으니까 압박이 되니까 신경근을 자극을 하겠죠. 신경을 자극하니까 아프게 되겠죠. 한 관절의 후관절 증후군이고요. 전반적으로 다 생겼어요. 여기는 꽤 많이 아프겠죠. 여기도 이렇게 요추 3, 4, 5번까지 다 생겼어요. 천추 1번까지. 요 위에만 괜찮네요. 2번, 3번까지는 괜찮고 3, 4, 5 천추까지 양쪽에 다 생겼어요. 이렇게. 이러면 꽤 많이 아프다고 하죠. 전반적인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추 후관절의 기능을 알아볼까요? 추간판과 함께 부하된 힘을 분담한다고 하는데요. 전체 힘의 0에서 33%까지 분담을 하고, 꽤 많이 하죠? 근데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압박력의 18%, 염전력의 48%를 담당합니다. 당연히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운동 범위를 제한시킨다고 하네요. 운동 및 회전 운동 시에 운동의 양과 방향을 조절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뒤쪽에서 이런 것이 받쳐주기 때문에 척추가 많이 뒤틀리려고 할 때 여기서 충격 흡수를 해주면서 움직임을 더 과하지 않게끔 제한해주는 적절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요추의 후관절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후관절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은요, 추간판의 퇴행이에요. 추간판 높이가 낮아지거나 했을 때, 그리고 운동 시에 관절 배열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죠. 관절이 굽혀졌다 폈다 하니까요, 배열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자극에 의한 관절 연골에 손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과도한 운동, 척추뼈 불안정성도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이에요. 근데 퇴행성이 급성으로 삐끗한 경우가 더 많다고 하네요. 후관절 증후군은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퇴행성 변화가 생겨요. 후관절에 스트레스 및 관절막의 당겨짐이 생기고요. 나이가 들면 이런 게 생기겠죠. 쪼그라드니까. 그래서 후관절이 닳고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후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관절염이 생긴다고 하죠. 활액막이 비유가 되고 후관절이 불안정해지고 신경 압박이 생기는, 무릎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관절막이 좁아지고 염증이 생기듯이, 그러면서 좁아지고 그러면서 활액막이 빗고 뾰족뾰족해지듯이 여기도 똑같다 그러죠. 결국은 후관절 증후군은 그냥 퇴행성 관절염이랑 비슷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심할 때는 이렇게 달라붙었어요. 완전히 달라붙어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공간이라 한 개도 없죠. 무릎으로 치면 인공관절 해야 될 정도까지 되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좁아지면서 여기도 달라붙는 거랑 같이 관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증상입니다.
초기에는 움직일 때 딱딱 소리가 나요. 당연히 허리 통증이 생기겠죠.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돌릴 때, 뒤쪽에 있으니까 앞으로 숙일 때는 괜찮겠지만 뒤로 젖히면은 뼈가 붙어 있으니까 아프겠죠. 완충 잡음을 못 하니까요. 허리를 뒤로 젖히면 위아래 뼈가 부딪히니까 아프게 됩니다. 척추 주변 압통도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뻣뻣하고 활동하면 좀 감소한다고 하네요. 후관절 증후군 뒤쪽에 이렇게 아픈 거죠. 한쪽으로만 생기기도 하지만 양쪽에 다 생기기도 하겠죠. 다른 방사통이 있는데요. 신경을 누르지 않으므로 꽂히는 통증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주 드물게 방사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사통이 있다 그러면요, 허리와 엉덩이, 서해부, 대퇴부 외측, 무릎까지도 방사통이 있다고 합니다. 감각저하나 근력 감소는 없습니다. 특징이 허리 펴기가 힘들다고 하죠. 허리 펴면 쭉 뒤가 눌리니까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죠? 그때 허리가 아파요. 관절면 마찰로 허리를 구부정하게 있으면 편합니다.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꼬부랑 할머니들이 다 이렇게 돼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를 제대로 못 펴는 거죠. 뒤가 눌리니까,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구부정하게 되는 거죠. 방사통이 목에는 이렇게 생기고요. 목에는 이렇게 생기고, 허벅지에도 허벅지 앞각, 허벅지 외측, 서해부도 생기고요. 뒤쪽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방사통이. 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후관절 증후군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병원 영상 많은 도움이 되고 계시죠? 역시 구독과 많은 좋아요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